네, 목요일에 주상전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가지고 연락 주셨어요? 셀트리온 제약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98,292원에 네. 20%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익권이셨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중장기로 계속 갈련지 계속 그럴 것 같으면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제약은 의견이 완전히 나뉘어졌네요. 그러면은 과장님께 부정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사실 저희가 시간의 특징주로 다뤄보기도 했었거든요. 어제 장 마감하고 이 합병 타당성 관련해서 뭐 이슈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줄은 몰랐거든요. 네. 결국에는 뭐 일단 서정진 회장도 객관적으로 이제 주주들에게 판단을 맡긴다고 올 초에 제가 탐방 갔을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주들이 원하면 이제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면은 이제 합병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기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했을 때는 이런 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전망들은 다 긍정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유통사로서의 이제 원가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케미컬 쪽에 대한 생산이긴 하지만은 결국 주주들 입장에서는 굳이 얘네들은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고 이거를 인수하게 되었을 때 과연 셀트리온 입장에서 좋을 게 뭐가 있냐라는 게 일단 주주들의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들이 오늘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좀 급락을 좀 했던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셀트리온은 아마 2분기 때부터 진펜테라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아침에도 뭐 PBM 또 추가적으로 등록이 된 상황이라서 만약에 셀트리온 제약이 오게 되면은 일단은 뭐 결국에는 반대의 입장이 좀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빠지지 않았나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결국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셀트리온 주주 연대가 워낙 좀 강력한 그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합병할 가능성이 조금 낮은 쪽으로 좀 베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손절해야 아까 물어보셨는데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보다는 뭔가 합병 반대 리스크가 조금 더 큰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반면에 대표님은 그래도 긍정 주셨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 좀 더 높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이제 뭐 미국의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능성 자체가 아예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과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서 확정적인 치는 또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반등 탄력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87,500원 정도를 이탈하면 추세적으로도 이제 좀 추세 이탈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가격대까지는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약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반등 탄력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봐서 저는 일단은 긍정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정말 어제까지 수익에다가 훅 밀려가지고 놀라셔가지고 좀 저희가 긍정, 부정 의견 둘 다 좀 들어봤거든요. 네, 시청자님. 네, 그러면은요, 이거를 팔아가지고 셀트리온으로 옮겨 타는 건 어떨까요? 셀트리온도 지금 좀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네네. 할게요. 차라리 셀트리온으로 갈아타는 방향은 어떨까요? 셀트리온으로 20%를 다 갈아타는 방법이요. 일단 셀트리온으로 갈아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격대를 셀트리온 제약 제가 아까 제시해드린 가격까지 만약에 밀릴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비중은 절반 정도는 일단 셀트리온에 옮겨 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진펜트라에 대한 미국 시장 기대감도 충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벗어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반 정도는 옮겨 두시고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은 남은 물량을 서서히 옮기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서히 옮기라는 말씀이죠? 네, 일단 절반은 먼저 옮기시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씩 옮겨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셨을 겁이 나고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러면 과장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아마 다음 주쯤에 셀트리온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1분기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이제 그 합병 이슈도 이제 이러면서 실적이 처음 나왔고 이번 2분기는 그만큼 원가 경쟁력에 대한 수익 개선 그런 부분도 나올 거고 아마 컨퍼런스 콜에서도 아마 결국에는 진펜테라 특히 렌시마 SC는 이미 유럽에서 성공적인 흐름을 했었고 그 렌시마 SC가 이제 이번 진펜테라가 북미 시장 나오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스텔라 바이오시밀러와 함께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그 본고장인 미국에서 어떻게 닻을 올리는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최근에 빠졌을 때가 저는 계속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은, 물론 이제 대표님의 의견도 굉장히 존중을 하고, 제 입장에서는 셀트리온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미국 대선에 누가 되든 간에 결국 약간에 대한 기대감은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셀트리온이 훨씬 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대안으로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우리 시청자님의 고민이 좀 시원하게 해결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셀트리온 제약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도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셀바스 AI 네, 매수가랑 2만 비중은요? 28,000원에 40%. 비중도 꽤 있으시고 조금 오래되셨나 봐요, 시청자님. 1월 달에 샀어요. 1월에 매수하셨고요. 오늘 급등 나와서 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란가 몰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일단 부정 약간 놀랬고요.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지은 대표님. 오늘 그래도 급등 나와서 좀 한시름 덜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워낙 좀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어서 돌파하기 쉽지 않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개별적인 소식이 좀 있었어요. 네. 사우디 이제 SKT에 AI 사업 확대를 한다, 제한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여기에 이제 셀바스 AI가 SK텔레콤의 음성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을 하면서 이 양사가 공동으로 AI 영상지능 기술을 개발했던 이력이 있어서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엮였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기반으로 봤을 때는 지금 MS에서 우리 AI 시장에 대해서 우리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 며칠 전에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는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가 됐고 투자를 계속 단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투자에 대한 부분도 좀 축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에서 짙어진 상황이었는데 어제 MS회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계속 단행하겠다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과론적으로 AI 시장에 대한 확장성, 성장성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되었는지 오늘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AI라는 그 시장의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시세가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물론 그때만큼의 시세가 연속성으로 강하게 나와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 개별 이슈로 셀바스 AI 한 종목만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그 시세의 힘이 좀 약해질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그래도 좀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61선과 121선의 장기 이평선의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오늘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유입이 되었고 이 시세에 대한 부분들이 소화를 하는 과정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특히 17,000원의 돌파 흐름이 나와준다 한다면 상방으로의 흐름이 좀 더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그래도 혹시라도 나중에 팔고 나서 탄력이 나오면 좀 억울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비중이 40% 정도 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담감으로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이 저항대에 대한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뭐 두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절반 정도는 일단 좀 정리를 하시고 좀 더 빠른 종목군으로 옮겨가시는 방법도 일단은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는 그것보다 AI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좀 거쳐지고 시장에서의 성장성에 대해서 무게감이 더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 돌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간은 좀 걸려도 갈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네. 일단 첫 번째 약간은 비중 줄여두시는 것 쪽으로 일단은 무게중심을 좀 더 두겠지만 며칠 일단 돌파하는 흐름 나오는지 지켜보신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또 장대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재가 함께 나온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조금은 또 시세를 좀 더해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드려봤어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 17,000원까지는 갈 수 있나요? 17,000원대요. 예, 예. 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17,000원대 네. 가는 건 일단 이제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 안에 돌파 흐름이 좀 비슷하게라도 나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시세라는 게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힘이 약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17,000원의 돌파 흐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는 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되지 않는다 한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중에 대한 조절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셀버스 네. AI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솔루스 첨단 소재고요. 네. 23,250원에 10%예요. 6월 말 7월 초 이때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한 달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한 달 내내 빠져서 고민 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네, 네.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글쎄, 뭐 좋다고 그래서 들어가긴 했는데 계속 빠지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궁금해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네.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앞서서 뭐 2차 전지는 부정이었지만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중립을 들어주셨어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목표가 뭐 하향 리포트에다가 전지박 사업도 흑자로 돌아서는 그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호흡을 좀 길게 본다면 괜찮을까요? 동박 전지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네. 건 맞는데 아. 이 결국에는 OLED 소재 사업 때문에 네. 조금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도 흑자 절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OLED만큼은 저는 좋게는 보고는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컨센 자체가 올해 한 6천억에 322억에 대한 적자 규모를 축소를 하는 건데 벌써 상반기에만 230억이 일단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반기에 뭘로 이걸 상쇄를 시킬 거냐? 그럼 OLED 소재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물론 작년에 솔루스 첨단 소재가 주가가 이제 올라왔던 시기가 2021년쯤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때는 제가 알기로 2차 전지 쪽으로 좀 기대감이 컸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동안 주가도 많이 빠졌던 측면에서 그래 뭐 이 정도는 다른 애들처럼 2차 전지만 그 100% 사업이 구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다른 뭐 PCB나 아니면 이쪽은 관련해서 OLED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좀 상황이라면은 기존에 뭐 못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잘 되고 있는 사업에서 충분히 상쇄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올해가 기대했던 한 300억 적자에서 규모를 좀 줄인다고 하게 되면은 하반기에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쉽게 빨리 반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뭐 특히 동박이든 전지박이든 뭐 2차 전지 대한 흐름은 일단 하반기도 저는 일단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일단 단가가 23,000인 측면에서 좀 높은 측면이 아닌가. 그런다고 해서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추기라고 하기에도 제가 볼 때 조금 리스크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LED 쪽은 좀 그나마 낫지만 아직까지는 그 2차 전지 쪽이 좀 돌아서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도와드려봤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좀 꼼꼼하고 자세한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됩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문자로 도와드릴게요. 4183님이 SG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3,700원, 비중은 30%. 너무 높게 들어가서 걱정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네, 이번에 아마 그 우크라이나 뭐 진출 관련된 뉴스 네.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G 어떤 전략 지금 필요할까요?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이제 글로벌 아스콘 시장에 진출을 하는 부분이 이제 재건 관련돼서 또 힘을 더 받게 해주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가격을 너무 높게 사셔서 네.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같은 경우에 이제 재건 관련돼서 오랜만에 소식이 또 나왔고 지금 대장격으로 SG가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오다 보니 보시다가 들어가고 싶다 생각하시다 결국에는 끝에 가격에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런 일정이라든지 갑작스럽게 테마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초반에 들어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세에 대한 수익성과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도 스트레스가 좀 덜 하실 수 있는데 이런 테마성으로 이제 이슈와 테마로 묶인 부분에 있어서 좀 뒤늦게 들어가시면 스트레스가 상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이런 매매는 자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해서는 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 엮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건설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수도권이나 경기 쪽에서는 아파트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좀 해결되고 또 가격에 대한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는 시그널도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 댐 관련돼서도 오늘 좀 댐에 대해서 뭐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 잘 제대로 되어 있진 않다. 아직은 구체화된 건 없다라고 해서 관련주들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금리 인하까지 겹쳐져서 좀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모멘텀들은 시장에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또 정치적인 부분하고도 엮여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지금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갑작스러운 이제 매물 출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5일선 기점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려고 어차피 들어가신 거니까 단기 이평선 3,200원을 손절선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마음적으로 좀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의 시나리오로 가지 않는다면 갑작스럽게 급락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30%시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하면 무조건 비중이라도 꼭 반드시 줄여 놓으시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인터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교롭게 또 어제 운수대통 코너에서 포스코 인터가 또 공략주였거든요. 네. 좀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가격 라인을 꼭 지키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려봤으니까요. 그 라인대 잘 설정하셔서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은 3070님 도와드릴게요. 현대 로템인데 매수가가 43,500원, 비중이 무려 100%. 네, 다행히 또 수익권이시네요. 아유, 너무 잘 들어가셨네요. 네. 그럼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현대로템 목표 주가 상향한 레포트들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본다면 어디까지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6만 원 선? 일단은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2분기 실적, 예상상 실적 최고로 나왔었고, 이 회사는 사실 원래 기존의 레일 솔루션, 철도, 그리고 방산, 그리고 에코플랜트 총 이 세 개의 매출 비중이 세 개가 나오는데 원래 30였는데 이제 방산 자체가 이제 거의 50%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그만큼 K2 전차가 잘 팔리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모멘텀이 뭐냐? 일단 9월 달 당장 다음 달이니까 이제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모멘텀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밸류에이션 릴레이팅 위로 한번 또 얹리겠죠. 그리고 또 연내에 나올 수 있는 게 루마니아. 이게 루마니아도 최근에 하나 에어스페이스 쪽에 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단 다른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슬로바키아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기존의 수출 계약 모멘텀 굉장히 좋죠. 저는 더 크게 보고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평화회담입니다. 11월 때 열리게 되는데 만약 여기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일단은 본인도 결국에는 영토에 대한 포기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종전선언이 된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주변 국가들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느 정도 보안이나 이제 국방비를 본격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장비에 대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저는 일어날 수 있다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또 미 대선에서 물론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트럼프 후보가 되게 되면은 나토 국가들에 대한 압박감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결국에는 기존 2019년, 18년 때도 GDP에 대한 2% 이상에 대해서 국방비를 증액 안 하게 되면은 너네 우리 미국 회원 탈퇴해버리겠다 얘기를 하는 만큼 아마 유럽에서
그런 국방비에 대한 증액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K2 전차도 마찬가지고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심지어 LG 넥스원도 비공인 북미 시장 진출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저는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가도 저는 42,000원대, 3,000원대 부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보유하시고 빠져도 굳이 뭐 10% 빠져도 5% 빠져도 그냥 신경 안 쓰시고 그냥 계속 꾸준히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또 수익이시지만 신고가 영역이 6만 원 정도도 의견 좀 드려봤어요. 꼭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나고 있는 종목도 좋습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종목 하나하나 자세하게 전략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 전화번호도 좋고요. 문자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도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아,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6,000원에 15%요. 36,000원이시면 지난달쯤에 매수하신 걸까요? 좀 된 것 같아요, 예. 아, 조금 오래 가지고 계셨고요. 알겠습니다. 두 분 통해서 의견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이고 중립 들어두셨네요. 네.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오늘 그래도 좀 미미하게나마 반등이 나왔는데 좀 워낙 7월 달 내내 밀렸거든요. 이 종목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링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지금 SK 하이닉스도 레거시 쪽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D램 쪽에 대해서 양산 공장을 이제 뭐 단독이긴 했지만 그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원래 HBM 관련돼서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D램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도 나온 적이 있고 일단 레거시 D램 쪽에 대한 공장 증설 그리고 계속해서 타이트한 이제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서 원래 감산의 기조였다 증설의 기조로 좀 변환하는 부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뭐 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 탄력이 나오면서 그 안에서도 같이 좀 흐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중립의 의견을 드린 건 시간에 대한 부분이 살짝 걸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매수가인 36,000원까지 오지 못할 거다, 도달하지 못할 거다라는 의미보다는 시간에 대한 소요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미로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투자에 대한 단행과 이런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한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적인 측면들은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지금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도 AI 시장에 대해서 수익성적인 측면 그리고 투자에 대한 축소, 확대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아직은 좀 불확실성과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 예전처럼 반도체 종목들이 바로 시원하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노이즈에 따른 좀 조정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런 캐펙스 투자에 대한 수혜적인 부분들도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셔도 되지만 지금 당장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간에 대한 소요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기간이 걸릴 수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도 좀 비메모리 쪽 장비 사업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은 좀 반등 저희가 기원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나레나노텍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000원에 10%예요. 4,000원이요. 네. 4,000원이요, 시청자님? 8,000원에 8,000원이요? 네네. 아, 오늘 그래도 아침에 한 5,400원까지 오르긴 했었는데 네. 좀 힘이 빠졌네요,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매수가가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10%에 넘치면 크거든요. 몇천만 원 들어간 네,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나레나노텍은 두 분 다 부정이시네요.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종목도 좀 앞서서 다른 종목이랑 비슷하게 OLED 쪽도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또 부정이시네요. 일단은 뭐 실적이
주식도 그렇고 시총도 네.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아. 상황인데 물론 고객사는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랑 한 55억 규모 공급 계약도 맺었긴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OLED 뭐 LG 디스플레이 뭐 흑자 전환하네 뭐 이러면서 이런 건 좋죠. 그리고 뭐 덕산 네오루스나 뭐 피네치 테크와 같은 조금 소재단에서는 좀 덩치가 있는 회사들은 당연히 똑같은 그 OLED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만큼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나레나노텍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배터리 공정 내 코팅 회사도 작업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디스플레이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중화권 디스플레이 물론 BOH 어딘지는 아직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사실 결국 중국도 기존의 LCD 시장이고 아직까지는 OLED는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랑 그 LG 디스플레이가 그 아직까지 시장을 좀 잡고는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작년에 스촨성의 그 11월쯤에 아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8.6세대 OLED 공장을 생산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거기에 관련해서 나레나노텍이 좀 들어가지는 아직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들어가도 사실 큰 규모는 아니겠죠. 그리고 매출도 아직까지는 그 1,000억대는 나오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적자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OLED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P&H 테크나 아니면은 덕산 네오스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바일 시장은 OLED 같은 경우는 이미 50%가 침투율이 넘은 상태고 TV용이나 이미 전장용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나노나노텍이 좀 소외되게 되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좀 외면당할 수밖에 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섹터, 이 OLED 섹터 안에서도 종목 초이스를 좀 잘 하셔야 좀 주가도 좀 이렇게 반등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나레나노텍 도와드려 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룬인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63,500원에 10%요. 네, 시청자님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마음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러면은 네. 중립 의견 들어볼게요. 지은 대표님. 룬이 또 정말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요. 네. 신저가까지 지금 왔거든요. 지금 6만 원대시면은 어떻게 좀 더 기다리면 괜찮을까요? 일단 기다려 보시다가 음. 좀 추세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비중 확대를 네. 좀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의료 AI는 근데 당장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못하고 2023년도에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AI 시장에 돌풍이 불면서 의료 AI 쪽에도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을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접목을 했을 때 의료 AI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그 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수익성으로 연결이 되거나 실적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들하고도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AI라는 이 시작점을 통해서 그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기대감과 크기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시간적으로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 기간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꺼졌고 또 그 이후에 뭐 기업들이 유상증자도 많이 좀 단행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결국엔 재무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손실도 많고 그냥 일각의 기대감적인 측면뿐이었다라는 좀 이미지가 투심적인 부분이 깊게 박혀 있는 게 바로 의료 AI 섹터가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그 키포인트는 기업들이 실적을 흑자 전환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에 맞물렸을 때는 저는 만약에 기업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한다면 의료 AI 섹터는 시장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 추세가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상승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종목군들이 그래도 몇 종목 꽤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은 종목들이 같이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움직이게 된다면 시세의 연속성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시간적인 측면이 좀 부담이 많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비중에 대한 부분 좀 줄여두셔도 되겠지만 저는 추세
돌리는 모습 그리고 흑자 전환이 되는 기업들이 하나라도 나오는 시그널이 좀 나온다 한다면 그때는 저는 비중 확대해서 좀 수익 내고 나오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섹터의 획전 시그널과 함께 주가가 좀 반등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그때쯤 추가 매수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네, 루니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문자로 넘어가 볼게요. 2624님이신데 코아시아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1250원 30%. 작년 9월에 샀는데 지난번 오르다가 무슨 악재가 있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1,400원대까지 올랐었는데 그때 못 파셔서 너무 아쉬우실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악재는 뭐 시장이 빠져서 빠진 건가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결국에 작년에나 올해 상반기 때 네. 나왔던 뭐 온디바이스 AI, 아까 했던 AI 소프트웨어, 뭐 로봇 등 결국에는 향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코아시아도 결국에는 이런 설계 쪽으로 인해서 향후에 그런 AI로 인해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근데 실적은 바로바로 안 나오죠. 한 예로 제주 반도체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 10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지만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적이 그만큼 10배 이상 오르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냥 올해 같은 경우는 로봇도 마찬가지고 AI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디자인 하우스와 같은 회사들은 지금 당장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받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숫자로 보여줘야 시장에서는 그래 너네 옛날에 기대감 때문에 5배, 10배 올랐어. 근데 이제 그 실적은 어떤데? 근데 그게 계속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가온치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코아시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자율주행 관련 이슈도 전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지연되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디자인 설계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당장에 바로 나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빠졌다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작년 9월에 사셨으니까 9월에 사셨으면은 뭐 가격대는 지금 가격대가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뜻이네요. 그러면 이게 결국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모멘텀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실적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코아시아도 지금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측면에서 흑자 전환의 흐름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주가가 반등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거는 이런 온디바이스 AI든 자율주행 칩이든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아시아 도와드려봤고요. 지금 또 유튜브 채팅창에서 우리 지은 대표님 팬분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마르코 폴로님이신데 유진투자증권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 4,650원 30%. 앞으로 전망과 손절가, 목표가까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도 최근에 조금 조정 받을 때 들어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약간 또 수익권이시긴 하거든요. 팬분이신데 좀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밸류업 관련돼서 시장에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금융 관련돼서 뭐 은행주들이 좋은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 또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들어갔고 최근 며칠 전에는 코스피 시장을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끌어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증권 관련된 종목들도 당연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는 있는데 이제 유진투자증권은 개인적으로는 좀 노이즈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유진투자증권이 이슈가 나온 부분이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매각까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이 자기 자본 대비 무려 71% 수준까지 나오고 채권의 돌려막기 여러 가지 좀 노이즈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에 따른 이제 이와 관련된 종목들 밸류업 관련돼서 하반기에도 정부 정책적으로 아직까지는 야당의 반대는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데까지의 이런 시간적인 소요들은 될 수 있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의 이런 정책적인 좀 방향성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대감적인 측면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고 또 시장에서는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하는 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소화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리스키적인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일단 종목을 너무 한쪽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매수 가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지금 매수 가격이 4,65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일단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저는 121선에 대한 4,53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시장에 대해서 지금 리스크가 많긴 해도 또 긍정적인 밸류업이라든지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서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고 적어도 저는 5,300원 이상까지도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고 여기까지는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코 폴로님 좀 시원하게 좀 해결이 되셨길 바랄게요. 유진투자증권 도와드렸고요. 다음도 유튜브입니다. 우리 까꿍님께서는 DB하이텍 들고 계신데 매수가가 57,900원 20%입니다. 물 타다가 오래 기다렸지만 오늘 좀 실망하셨다라고 하네요. 뭐 아무래도 실적이 미스나면서 음봉 마감해서 좀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잘 올라주다가 네. 왜 이렇게 또 빠지면서 마감을 했을까요? 오늘 일단 이슈가 하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비트 나노 램 제용 130나노 관련해서 시제품 생산한다고 얘기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이제 조금 운봉을 보였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 내년을 위해서니까 좀 단기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가 좀 세론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사실 실적은 이번에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이런 8인치 관련된 정설 모멘텀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ASP 단가 물론 최근에 디램이나 랜드 쪽도 당연히 계속 꾸준하게 10%에서 15%에 대한 하반기 전망 자체가 계속 긍정적으로 흐름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수가만큼 올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이 8인치 램 자체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이쪽에 많이 쓰이긴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DB하이텍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도 자동차나 이쪽에 대한 반도체 칩이나 이쪽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저는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DB하이텍은 굳이 안 파셔도 되고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DB하이텍 조금 더 홀딩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지금 시간 외에서도 종목들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지 또 어떤 종목이 포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특징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